드리겠습니다. 속다이아몬드 조대근입니다. 제오엠 처음 들으시는 분 없으시죠? 다 들으셨죠? 네. 그러면 오늘은 잡다한 얘기를 해가면서 아멘 사업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호주 갔다 온 사진으로 그냥 도배를 할 걸. 실수했습니다. 전 많이 올 줄 알고 정확하게 준비를 했는데 잡다하게 가겠습니다. 앞에 불 꺼주세요. 예? 줌으로 보고 계셔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저는 이 그림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꽃보다 할매라는 게 10년 전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크로아티아를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TV를 보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보는 게 여행 관련된 거. 그래서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크로아티아가 너무 좋아서 제가 좀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 지붕이 전부 다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가고 싶다 했는데 작년에 2022년도 다이아몬드 인비가 크로아티아였습니다. 너무 제가 기대가 됐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좋다 그러면 가족을 꼭 데리고 가서 먹거든요. 크로아티아 우리 애들하고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석구석 차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크로아티아입니다. 그 정도로 좋은 거라서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이 장표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아빠 가난아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오래전에 나왔지만 진짜 베스트셀러다라는 건데 이 책이 경제 경영 분야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랍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면 부자아빠 1, 그다음에 2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말고 부자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그 책을 읽어보시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은 20주년이 돼가지고 특별하게 또 기념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온 한 권을 띈다 그러면은 딱 요겁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군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employed 직장인, 그래서 시간 노동으로 돈을 사는 것, 대기업 임원, 일반 직장인 같은 직장인은 전부 다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self-employed 자영업이나 전문직.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자영업자나 전문직. 그 다음에 B는 비즈니스 사업가. 그래서 시스템이 돈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그래서 뭐 대기업 사장 또는 프랜차이즈 사장, 네트워크 마케터. 그럼 여러분들 사업가는 사장이잖아요. 근데 일반 대기업들의 CEO가 직장인일까요? 사업가일까요? 직장인입니다. 직장인. 저는 제 교회 그 2년 선배가 CBS 사장이었습니다. CBS 사장. 그래서 3년을 하고 2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CBS PD로 들어갔다가 자기가 하는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회사를 조금 하다가 사장이 돼서 6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명단을 다시 작성을 하면서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로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연 같은 사업을 제가 하고 있는 건지 알았는데 아파트를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리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자기가 사는 집 말고 아파트를 사무실로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너무 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에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CBS 사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언론계 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빼놓고는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다 만났대요. 뭐 국회의원, 뭐 사업가, 뭐 회장 다 만났답니다. 그래서 기사 1명과 비서 2명이 자기한테 딱 붙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잘 살았어요. 6년 동안. 그래서 자기는 CBS를 그만두면은 아무 데나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근데 CBS 사장이 딱 되고 그만두니까 취업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될까라고 보니까 이분이 그 대선 때,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쪽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쪽하고 다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자기는 정치를 안 한다고 그래서 안 갔답니다. 그래서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퇴직금 받은 거로 뭐 집 산 거 뭐 빚 다 갚고 어느 정도 갚고 있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퇴직금 까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시 공연하는 거를 이렇게 시작을 했노라 그러면서 홍대에서 200석 정도 되는 데를 자기가 빌려가지고 이제 예전에 CBS 사장 피드로 있었으니까 뭐 소양, 뭐 조수아 뭐 이렇게 복음성 하시는 분들 해서 토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사업가는 대기업 오너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그냥 월급쟁이 사장은 그냥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아무리 큰 회사 사장이라도 퇴직금 조금 더 많이 받았고 그거 쓰면은 힘든 건 똑같더라고요. 그다음에 I가 투자가 인베스터, 그다음에 전문가나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사사분면 중에서 85%가 직장인, 자영업이나 전문직이 10%, 사업가가 4%, 투자가가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 있나요? 가정주부는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왼쪽은 노동 수입입니다. 내가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자산 수입, 인세 수입.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거는 거의 다 95%가 직장인이나 자영업이잖아요. 이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항상 옮겨야 된다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홍세아 사장님이 아무리 잘 나가고 두바이 가서 한 몇 년씩 있고 해도 아메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너무 보기 좋잖아요. 그건 뭐냐면 노동 수입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산 수입이나 인세 수입으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자산 수입이나 인세 수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하나를 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직장인입니다. 우리가 27세 때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정년이 한 60세. 그러면 한 33년 동안 돈 버는 기간이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한 85세. 여성분 기준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고생을 덜 해서 그런지 더 오래 삽니다. 그러면 25년 동안 돈을 쓰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졸업을 하자마자 취업하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저는 요번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 똘똘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연대 화공과를 지금 올해 졸업을 하는데 대학 들어갈 때 의대도 합격을 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지고 그러다가 연대 화공과를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연대 화공과 그러면 지금 한참 배터리가 잘 나가고 화공과가 기계나 뭐 전자공학 거의 비슷하게 취업이 잘 되는 과인데 그래서 어디든지 취업할 줄 알았거든요. LG 배터리라고 그러나요? LG 화학에서 분사했잖아요. 거기를 넣었는데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SDI인가 거기를 넣었는데 면접이 남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취업을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로 취업이 잘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이 청년 백수 100만 명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45세부터 가장 이상부터 뭐가 되냐면은 명퇴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년 60세까지 일찍 내가 그만둔다고 쳤을 때 어떻게 돼요? 가장 백수 200만 명의 시대.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수명은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요새는 조금 건강하게 사셨다 그러시면 한 90세 넘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한 2, 30년 벌어가지고 3, 40년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저희 아파트에 관리단 대표 회장입니다. 회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파트 주상복합이거든요. 오피스텔 있으면 오피스텔은 거기 보안원이라고 그래요. 경비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 이력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가 오케이를 해야 뽑거든요. 그럼 이력서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스펙 좋으신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번에 전기실에 과장이 그만뒀는데 스펙을 딱 보는데 뭐 엄청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60세에 정년을 하고도 너무 젊으니까 서류를 내는데 그 스펙들이 너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40대가요, 사망률 1위, 각종 질환, 실업공포, 지금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고 있죠. 제 파트너가 올해 고3인데 시험을 못 봤어요, 아들이. 재수를 시킨다 그러더라고요. 파트너의 아들이. 예, 아들입니다. 재수를 시킨대요. 그래서 우리 애가 둘째가 재수하려고 학원, 종로학원 다닐 때 그때 200에서 250 들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300에서 400이 든답니다. 왜냐하면 기숙까지 시켜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대학생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재수시키지 말라고. 그냥 학교 다니게 하라고. 요새는 연대 화공과를 와도 취업 안 되는 건 똑같으니까 그냥 하라고. 빨리 졸업시키라고. 왜 그러냐?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은 좋은 대학 나오고 그래도 대학이라는 간판이 있어야 성공한다? 절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왜냐? 학교에서 스토리가 중요한 시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를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 파트너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 뒤에 이렇게 여성 지금 분들은 다 자녀들을 키우잖아요. 욕심 겁나게 많습니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애가 힘들어요. 요새 같은 시대에 애가 힘들면은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좀 아이에 대한 걸 좀 내려놓으셔야지만,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고. 우전사님은 막 웃으면서 웃기지 마, 막 이런 마음으로 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직장은 더 이상 안정적인 수입원이 아니다. 예, 그래서 직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85%가 왜 직장을 원하느냐? 직장이 들어가자마자 월급이 또박또박 따박따박 나오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면 완전히 안 나오는 임시 수입입니다. 아무리 CBS 사장이었지만 그만두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미국입니다. 업무 시간 틈틈이 스포츠 앱 개발 인스타 관리. 미국에서 번지는 조용한 부업. 그래서 조그만 거 안 보이시죠? 그래서 확대를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3%랍니다. 정규직 외 부업을 하고 있다, 지금. 조사를 했더니 33%가 지금 조용한 부업으로 번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한 가지 잡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65세 이상 노인연합을 봤더니 2%만 경제적인 안정, 98%가 자식의 의전, 친인척, 자산세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더니 그만두고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얼마 정도가 있어야 그래도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500만 원. 그래서 내가 500만 원 이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막 하더니 자기 거 뭐 국민연금 따지고 내 거 아미 거 빼놓고 뭐 임대료 따지고 뭐 하더니 우리 둘이 합치면 500이 된대. 아미 거 빼놓고도 된대. 그래서 그거 말고 네 500, 나 500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현재 모습이 우리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영업을 한번 볼까요? 자영업은요, 진짜 요새 코로나가 이렇게 발발하면서 힘들어진 게 자영업이잖아요. 근데 뭐냐면 일단은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성공 확률이 작습니다. 조선일보 보니까
한 80%가 1년 이내에 부도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5년 후에 2에서 5%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어도 5에서 18%는 현상 유지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80%는 파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나의 동선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도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잘 된다, 여기 맛있다 하는 집들을 우리가 매번 가잖아요. 근데 그게 5년 이상을 가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간판을 내리고 없어지고 다른 게 들어오고. 즉 뭐냐면 그 부침이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자영업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자본의 침해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멋진 카페를 내고 커피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도 옆에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100%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자본의 침해입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를 볼까요? 요새 가운 보는 의사들, 공인회계사, 저희 처남이 가정의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마포에 가면은, 가든호텔, 예전에 가든호텔인데 그 뒤에 현대아파트에서 지금, 현대 제2의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처남이 그러는 거예요. 그 처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이 가정의학, 그러니까 뭐,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가지고는 벌써 자기 동기들 문 닫은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가정의학을 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해서, 자기가 인턴 때 이렇게 뭐 공부했던 거 중에서 점 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박피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배워서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점을 빼려면 15일 이후나 가능하대요. 뭐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본인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데 점 빼는 것도 기술이랍니다. 저는 그냥 기계로 되고 뚝 빼면 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깊게 빼면은 여기에 도리어 흉터가 많고 너무 얕이 빼면은 뭐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온답니다. 근데 그거를 조절할지를 자기가 안 다루더라고요. 자기 점 잘 뺀다고. 그러면서 작년에 세금만 뭐 한 1억 7천인가 2억을 세금을 냈으니까 얼마를 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 하나 지으세요. 내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동기들 전부 다 놀고 있고 문 닫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회계사 그러면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그다음에 로스쿨. 예전에 사법고시 1000명의 시대에서 지금은 2000명, 3000명 시대니까 여러분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따도요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냐면 전문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그러면 사업이랑 아까 B하고 I로 우리가 B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전문 지식과 사업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다음에 자본과 직원 없어. 더더욱 큰 거는 사회의 경제적인 영향에 민감하다. 코로나가 터질지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근데 가장 불쌍하신 분들이 코로나 터지기 한 3, 4개월 전에 오픈하신 분들, 몇 억을 투자해서. 그런 데는 다 문 닫죠. 그 다음에 성공 확률이 적고요. 위험 부담이 크고 자칫 잘못하면 집안이 망하고요.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투자 자본이 있으면 투자가가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10억을 내가 딱 드린다 그러면 뭘 하시겠어요? 은행에다 그냥 둬둬요? 아니면 집을 사요? 네. 아니죠.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요. 주식에 투자한다 그래도 오른다는 보장도 없고, 코인에 투자한다 그래도 오른다는 보장이 없고, 아무것도 보장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되려면요, 중요한 거는 정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보력이. 여러분들 요새 한참 막 이슈되는 게 뭐 백현동 이런 거잖아요. 얼마 투자 안 했는데 뭐 배당금이 뭐 몇십억 그런 거는 정보력이 있지 않으면 투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정보력이 있어야지만 자본이 있어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자본이 없어도 정확하게 그런 수익이 있다 그러면은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알고 있는 몇 사람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 아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자들은 자산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에 관심을 갖는다. 즉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입의
속성이 뭐냐는 얘기죠. 자산이냐 아니면 노동 수입이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회사를 차린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건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요즘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맹점에 가입한다. 이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책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의 사업가가 되는 거죠.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메이 하는데 돈 내는 거 없잖아요. 그냥 내가 쓰고 느끼고 알리고 릴레이션십을 가져가면서 어떻게 돼요? 소비자가 늘어가고 사업가가 나오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메이 아메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 거 어렵지 않으세요? 저는 직장보다는 아메이가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용돈을 드리면 아유 잠도 못 자고 버는 돈인데 이렇게 항상 그래요. 그럼 저는 항상 그래요. 엄마 그래도 대우자동차 다닐 때보다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사업가가 되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한 거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빌 게이츠 세계 최대의 부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것이다. 워렌 버핏 투자가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투자를 했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네트워크 마케팅 찾아내서 열심히 할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를 못 믿어도 이분들이 한 얘기는 믿을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못 믿더라고.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제가 권하는 거는 아메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메이 회사는요, 검증된 1위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미시간주 ADI 있고 60년 됐고요. 제품도 한 500가지 정도 직접 만듭니다. 두 분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돌아가셨죠. 네덜란드계 청교도들이다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조트를 가지고 있고요. 호텔을 가지고 있고요. 올란도 매직이라는 농구 구단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트라이트 건강보조식품 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다수의 비행기와 선박을 가지고 있는 회사.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에 10번째, 한국에 22번째에 들어왔죠. 그래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과 국가의 현지 법인이 있어서 국제 사업과 국제 후원이 가능합니다. 저는 미국에 회원가입이 가능하거든요, 미국은. 그래서 국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아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서 국제 후원을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아메이가 들어간 지역과 국가에서 국제 사업과 국제 후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300만 명 이상의 사업가, 1000개 이상의 특허, 900명의 과학자들, 뭐 기타 등등등등.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이는요, 기업 이념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이 기업 이념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알아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드리면 저는 기독교 신자거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이렇게 탁 돌아가시면서 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2000년이 지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믿나요? 아니에요. 근데 기회는 줬잖아요. 나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은 사람은 뭐를 해요? 천국 가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아메이도 똑같습니다. 아메이를 만든 창업자가 사람들에게 독자적인 사업, 이게 독자적인 아메이라는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믿고 꾸준히 하면 성공하는 거고, 하다가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만두면 많은 거고. 제가 아메이를 지금 24년, 내년이면 25년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아메이를 했겠어요? 아니에요.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90만 원이라는 돈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면 나는 하겠다.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면은 연금 같은 돈이라 나오면 좋겠다라는 막연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막연함인데 그 막연함이 눈으로 확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 성격이 아메이하고 전혀 맞지 않는 성격인데 꾸준히 해가지고 뭐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건 꿈도 꾸지 않고 단지 90만 원이라는 돈에 꽂혀서 직장 끝나고 이런 미팅에 온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조금씩 3%, 6%, 9% 돼가면서 어떻게 돼요? 성공의 기회를 제가 잡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메이의 기업 이념은 조금 더 독특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독특한 이 기업 이념을 믿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셔서 이뤄내시면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성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뉴월드 잡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A1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거는 DNB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어갈 초우리한 기업들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티브 브랜델 회장, 옛날에 아메이 회장이었습니다. 그 창업자의 아들. 이분이 한국의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의 역할로 오신 겁니다. 우리나라 상공회의소면 우리나라는 정경련 회장, 이런, 그래서 대통령 만나고 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 또 상공회에서 의장이 돼가지고 마중하고, 그리고 이분이 2009년도 한국에 왔을 때 다이아몬드들 초대해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이게 전국에 있는 AP입니다. 그리고 아메이 제품, 아메이라는 회사의 제품군을 살펴보면은 뉴트럴라이트사, 올해가 아마 100년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트럴라이트 30억 불 매출자, 세계에서 건강보조식품 회사 중에서 넘버1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넘버1이냐? 모든 제품을 유기농 농장을 직접 가지고 있는 회사는 건강보조식품 회사에서 아메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원료부터 우리가 알고 있죠.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저는 자동차 회사,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품질 관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자동차에서 업무 중에서 연구소의 업무 말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품관이라고 해서 품질 관리입니다.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에 품질이 잘 나오지 않으면 계속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약을 안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한약이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그 한약에 들어가는 재료가 농약 덩어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증하고, 한의사도 보증할 수 없을걸요? 근데 아메이는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기농 농장에서 만든 것들을 원료로 삼아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경제성, 균형 이런 유기농은 확산되고 있다. 그 다음에 유기농 농장이 지금 전 세계에 4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가 중국에 또 우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SBS 스페셜 유기농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짓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약사 공론이라든지 뭐 이런 데 여러분들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 너무 재밌는 거는 그 식약청이라는 거 잘 아시죠? 거기가 엄청나게 무서운 데입니다. 왜냐면은 감찰의 기능이 있고 검찰의 기능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약청에서 뭘 잘못 걸렸다 그러면 식약청에서 면허증, 의사 면허증을 다 없앨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여러분들 초이스 매번 나오잖아요. 초이스에 나오는 뉴트럴라이트에 있는 문구는 다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XX가 DNA 손상을 감소시켜준다. 여러분, 어떠한 건강보조식품 회사의 광고에서 우리 거를 먹으면 DNA 손상을 감소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황산화 기능을 갖췄습니다.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능이 다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거. 아티스트리, 여러분들이 세계 탑5 안에 들어가 있는 제품.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메이 하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생긴 거 대비 이쁘시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아메이 제품으로 관리가 됐기 때문에. 제가 동창회를 안 나가는데 요번에 고등학교 졸업 40주년이라고 꼭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메이 제품은 뭐 기증도 하래요. 그래서 선물도 기증하고, 또 내가 기증을 했으니까 밥도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호텔로. 그래서 갔습니다. 딱 갔는데 머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탄탄해 보여요. 얼굴이 팽팽해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뭐다? 아티스트리, 100% 아티스트리. 예. 그리고 아메이 홈, 그 다음에 아메이 바디, 그 다음에 정수기, 청정기. 제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을 먹는다는 거거든요. 물을 꼭 먹는다는 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방마다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아메이 퀸, 그 다음에 원포원 제품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품군으로 보면은 뉴트릴라이트가 세계 넘버 1, 아티스트가 세계 넘버 5, 홈테크 1, 그 다음에 퍼스널 3, 그 다음에 홈케어 1. 그래서 아메이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요, 명품만 있습니다. 명품만. 예. 아메이는 뭐예요? 소비가구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우리가 쓰는 생필품이 우리가 어디서 샀었냐면은 홈플러스나 쿠팡, 이마트. 그러면 이거는 소비가 지출로 끝납니다. 근데 아메이로 바꿔 쓰기만 하면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발생돼요. 그래서 30% DC, 100% 만족 보정, 그 다음에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 보너스가 우리한테는 사업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유통구조를 볼까요? 소비자가 1,400원짜리 비누를 소매점에서 갑니다. 근데 이게 공장에서 원가 400원, 이윤 100원, 그 다음에 총판으로 보내주는데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광고 100원, 그러면 총판에 600원, 대리점에 800원, 소매점에 1,000원. 그럼 우리 소비자는 1,300원의 제품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죠. 근데 1960년대 샘얼튼이 다이렉트로 할인점을 만들어서 1,000원에 납품을 하면 일반 소비자가 1,300원에 사다가 3,000원에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유통이 한참 뜨고 있는데 거기서 아메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 같은 회원한테 제품을 다이렉트로 주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는요, 원가가 600원, 이윤 100원. 그래서 아메이는 제품이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원가가 좋은 원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걸 회원한테 1,000원에 주면 아메이는요, 광고, 총판, 대리점, 소매점, 일로 가는 모든 비용을 유통 마진 300원을 우리한테 보너스로 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가 제품을 30% 싸게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 만족 보증. 그 다음에 소매권. 내가 1,000원에 사가지고 1,3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까지 준 겁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에서 1,000원에 사가지고 1,300원에 재판매되면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립니다. 옛날에 신문 뉴스 났잖아요. 쿠키 코스트코에서 사가지고 비싸게 팔았다고 걸렸잖아요. 아메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 30%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는 게 뭐다? 사업권이라는 거죠. 사업권은 뭐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아메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소비자를 만나면 소비자한테 ABO 번호를 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사업자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사업권이라는 거, 사업권. 여러분은 그거를 보실 줄 아셔야지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무자본, 무점포로 할 수 있으니까 사업권으로 보지 않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이제 보너스를 한번 볼까요? 친구가 나한테 아메를 전달을 했죠. 그럼 내가 B한테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2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할 때 S 전체의 매출액은 얼마다? 80. 그리고 나서 S 빠지면 내 그룹 전체의 매출은 60. 그러면 보너스를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A, B 각각 20이니까 얼마예요? 3%가 들어가죠. 6,000원씩. 6,000원씩 캐시백이 되죠. 그러면 나는 60이니까 6%가 캐시백이 돼서 36,000원이 내 그룹에 보너스로 들어오는데 A, B를 나눠줘야 되겠죠? 12,000원을 빼주면 그 다음에 S는요. 86,000원이니까 48,000원. 그럼 내 그룹 전체의 보너스가 36,000원이잖아요. 빼주면 얼마예요? 12,000원. 저는 여기서 첫 번째 비전을 봤잖아요. 왜? 아메이는 가입 순서가 아니라 노력 순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 했어요? S가 먼저 했어. 근데 S가 먼저 했다고 항상 보너스가 많아지면 여러분들은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으니까. 즉 뭐냐면 아메이는요. 누가 먼저 가입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보너스가 바뀝니다. 오신 김에 아메이와 피라미드의 차이점, 아메이는 소비재, 피라미드는 내구재 위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경기 엄청 안 좋죠? 지금 엄청 힘든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내구재 회사들. 자동차 지금 안 팔립니다. 근데 지금 사셔야 됩니다. 왜요? 막 24개월, 36개월 할부 막 때리잖아요. 가구 이런 거 좀 재고가 쌓여가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가전도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소비재는요. 전쟁이 나도 세수해야 되고요. 전쟁이 나도 이빨은 닦아야 된다는 거죠. 소비재 사업이 제일 좋고요. 가입비가 없고 피라미드는 있고요. 피라미드 절대로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요새 보면 그 화장품 뭐 있잖아요.
예, 그거는 몇 천만 원 사야 돼요. 몇 백만 원씩 사야 돼요. 그래서 너 그게 가입비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래요. 돈이 빨리 된대요. 야, 아메이를 그렇게 사봐. 돈 되지. 그런데 그건 또 아니래. 그러니까 아무튼 사람들이 이상해. 그 다음에 아메이는 100% 보증하고 피라미드는 환불이 안 되고 수입이 역전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아메이는 장기적인 사업이고 피라미드는 단기 판매 사업이고. 제가 20년이 넘게 아메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이 찾아오잖아요. 막 찾아와요. 그러면은 제가 꼭 얘기를 해요. 도와달라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나 아메이 하고 있으니까 너 5년만 열심히 하다가 찾아와. 그럼 그때 도와줄게. 5년 동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중간에 그만둡니다. 그럼 빨리 수입을 만들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A, B, C 세 사람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6%, 60만 PV를 하고 동시에 내 전체의 볼륨은 400만. 이게 뭐예요? 아메이가 브론즈 빌더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15% 이상이고 다운라인이 세례가 6% 이상일 때 해당 월 후원 수당에다가 30%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 15%인데 브론즈 빌더로 마감을 하니까 개인적인 매출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90에서 100만 원 받는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브론즈 빌드라는 핀이고요. 그래서 수익 구조 1, 6개월에서 9개월이 지났어. 그래서 내가 네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400, 300, 200, 100을 들어가고 내 매출액은 제로예요. 출장을 갔기 때문에. 근데 다 합치면 1000만이야. 그럼 21%가 캐시백이 돼서 내 전체 돌아오는 보너스는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A, B, C, D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0, 15%, 12%, 9%, 6% 들어가는 보너스를 다 더하니까 얼마예요? 120만. 그래서 내가 받는 보너스는 90만. 제가 여기서 비전을 봤거든요. 왜? 90이 이번 달에 나오고 다음 달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돼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저 90만 원이라는 돈이요. 내가 한 6개월에서 9개월, 저는 1년 6개월 만에 갔거든요. 그저께 세미나에 오신 분은, 임소영 사장님은 4년 만에 갔다 그러잖아요. PT를. 그렇게 되는 보너스가 어떻게 돼요? 매달 평생 증가, 저는 딱 듣고, 증가 안 돼도 돼. 90만 원만 매달 평생 상속됐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1년 6개월 만에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PV로 계산한 거고, 지금 BV로 따지면 한 1.73 되니까 이 90만 원이 얼마다? 156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면 얼마 정도 돼요? 3억? 지금은 이율이 좀 올라서 그렇지, 이율이 떨어지면 5억에서 7억 정도 집어넣어야지만 이 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큰 돈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근데 이게 매달 나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들으시잖아요. 들으시죠? 들으셨나요? 들으셨나요? 네. 갑자기 말이 빨리 하다 보니까. 제가 졸업하기 전에 기아자동차 연구소에 입사했었거든요. 그게 89년도입니다. 89년도 11월 달부터 입사를 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딱 부었는데 중요한 거는 국민연금 어플을 딱 받으면은 나의 예상 받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을 보니까 132만 원인 거예요. 132만 원. 야, 몇 년을 부은 거예요? 몇 년을. 30년 가까이 부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 정도 넘은 건가요? 네, 그 정도 부었는데 매달 그게 또박또박 부었는데 12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내가 야 이게 뭐냐 아빠 30년을 부었는데 이거밖에 안 나와. 너도 아메이를 해서 아빠같이 국민연금만 믿지 마.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아빠 우리 때는 못 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씩씩거리거든요. 맨날 많이 붙는다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무튼 내가 30년 동안 직장을 다니고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부은 연금이 30년이 지나서 앞으로 한 3, 4년 있다, 4, 5년 있다가 탈 수 있는 금액이 그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메이 사업을 6개월에서 9개월? 아니, 6개월에 9개월이 아니라 5년을 해서 이 돈을 나온다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게 뭐예요? 자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메이는 자산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다운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참어. 그만두지 말고 참어. 왜요? 우리가 인세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인세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세를 만드는 게 많아요? 적어요? 적잖아요. 진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꿈이 5층짜리 건물 사는 게 꿈이었거든요. 내가 들어가서 사업을 해서 5층짜리 건물을 딱 사서 5층에 내가 살고 나머지 1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놓고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원래 게으르니까 그런 꿈 많이 꾸지 않으셨어요? 근데 직장을 딱 들어가 보니까 야 이거 언제 모아서 5층짜리 집을 사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산이라는 거예요, 자산.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구조 툴을 볼까요? 내가 4사람에서 5사람이 됐어. 그래서 한 사람은 1000만이 됐어. 독립을 했어. 그리고 아까 같이 400, 300, 200, 100이야. 나는 이번 달에 또 출장을 갔어. 이때 생기는 보너스. A에서 나에게 1000만이 됐으니까 독립을 하니까 2차 보너스, 1차 보너스는 받을 수가 없고요. 왜냐면은 핀이 똑같으니까 21%, 21%. 그러면 6%, 1000만 원, 1000에 60만 원이 올라오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90만 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259만 원. 그리고 PV로 곱해서 1.73을 하면 259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요, 내가 지금, 아까는요, 4사람한테 전달해서 400, 300, 200, 100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을 꾸준히 도와주는 거지. 그러면 한 사람이 1000만이 넘어서 독립을 툭.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조금 지나면 독립이 툭. 두레그 독립하면 사파이어, 또 하나 독립하면 에메랄드. 그리고 나는 계속 누군가한테 아메를 전달을 해서 레그를 펼쳐가는 그런 구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윈윈 사업. 내가 전달한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전달을 했으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쵸?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왜 연속적인 수입이 발생이 되느냐?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은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 회원이 계속 늘어난다, 제품이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뭐예요? 경험이 축적이 되죠. 그 다음에 상속이 되고 재산이 아닌 자산이고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상속은 어떤 구조로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 좋냐면 우리나라 상속세가 엄청 높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1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줬어요. 야, 너 가져가. 딱 줬어요. 딱 가져갔는데 여러분들이 세금을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을 내야지만 그 집이 내 이름으로 병의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여러분 부모님이 야, 야, 아파트 10억짜리 가져가 라고 준대. 여러분들이 그걸 세금을 못 내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속세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 사업은요, 아메이 이 네트워크는요, 너무 재밌는 거는 제가 연봉이 2억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따지면 몇십억짜리 네트워크이잖아요. 몇백억짜리 네트워크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이거 가져가라고 딱 주면은 걔는 너무 좋아해. 왜? 이거는 무형의 자산이라 상속세가 없어. 근데 단점은 내가 죽어야 줄 수가 있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후반부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면 내가 아메이 사업을 A65를 갔다 와서 한 70 정도 되면, 70까지 정도 되면은 내가 아메이를 은퇴하고 선교를 가든지 아니면 멋지게 여행을 다니면 살아야지 라고 해서 이제 그럼 이 번호를 내가 누구한테 줄까? 뭐 이렇게 막 고민하잖아요.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보험사에다 물어봤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번호를 우리 아들한테 주면 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그랬더니 사장님, 아메이는 죽어야 줄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상속세는 없어.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했어요. 야, 내가 죽어야 줄 수 있대다. 그럼 네가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라. 그러면 내가 그 아들한테 줄게. 너는 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핀을 잠깐 소개하면 아까 같이 1000만을 한 사람을 SP, 그 다음에 GP는 3번, PT는 6번, 그 다음에 파운드 스피티는 어떻게 돼요? 1년 12달 한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좋아하는 거는 오전에 윤영사님이 그러더라고. F자 들어간 사람을 좋아한답니다. 네트워크가 안정됐다니까. 파운더스를 좋아하는데, 이때부터 연봉으로 따지면 3,000에서 4,500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행을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여행이 괌이었습니다. 98년도 사인업을 해서 2000년도에 첫 여행을 갔는데 그때 아메이 역사상 처음으로 괌으로 여행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인천공항이 없을 때니까 갔죠. 그 다음부터 매년 제가 리더십을 갔습니다. 호주 시드니, 그 다음에 하와이,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때부터 다이아몬드로 갔죠.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에 미야자키 가족여행이었고요. 코타키나발루 또 갔죠. 그 다음에 호주 케언즈를 또 갔습니다. 다이아몬드니까 이제 헬기 앞에서 헬기를 타고 그 앞에 산호구를 돌고, 그 다음에 중국 사냐, 그 다음에 삿포로 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삿포로 아메이 2009년 50주년이라 프레트님한테도 삿포로를 오픈했고요. 루스주. 그 다음에 또 코타키나 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 제주도. 제주도는 4명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가 부모님을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묵게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국 치앙마이, 그 다음에 브루나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코타키나발루, 그 다음에 예전에 크루즈를 한번 탔죠. 그래서 이게 아마 상해 앞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발리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가가지고 버즈 칼리바 올라서 사진 찍었고요. 하와이 가가지고 여기가 뒤에 있는 거가 미조리암 앞에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아메이 60주년 때 이때 위드 칠드런 그래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갈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바이 갔다 오고 그 다음에 3년을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치앙마이에 이번에 가가지고 미슐랭 뭐 식당 가가지고 밥 먹은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놀면 뭐예요?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플래티넘이 되면은 뭐가 돼요? 아까 사파이어가 된다 그랬죠. 사파이어. 연봉이 5천에서 7천, 세대그를 플래티넘 만들면 에메랄드 6천에서 9천. 홍수야 선생님 요번에 싱가포르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오. 마리나 베이 가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 위에서 수영도 하셨어요? 그 나중에 OM 때 좀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에메랄드. 그래서 홍사장 같이 에메랄드가 되시면 에메랄드 여행도 갔다 오시고. 그게 다이아몬드가 가려고 예약해 놓은 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못 가가지고 에메랄드들이 딱 갔다 온 거예요. 그 마리나베이에서 자서 거기 예전에 저희가 갔을 때는 그냥 마리나베이 옥상에 가면은 전망대만 갔지 수영장은 안 했거든요. 근데 수영장 엄청 좋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6명을 전달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얼마나 성공시키고 부자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핀들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갈 길이 저도 바쁩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다이아몬드가 돼서 2003년도부터 제가 삿포로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루스츠 리조트가 세계 3대 스키 리조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이요, 스노우 파우더라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매년 애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저희가 복층 호텔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매년 가서 스키 타고요. 그 다음에 참치, 제가 좋아하는 참치 먹고요. 그래서 일본 분들이, 일본이 숙성 기술이 좋은가 봐요. 여기 참치를 딱 먹으면 막 입에서 살 녹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동원 참치, 이건 까짜입니다. 까짜. 그 다음에 여기가 삿포로 시내. 예. 그 다음에 아메이 50주년 때는 삿포로가 없어서 미국 라스베가스 갔다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삿포로 가가지고 이제 얘가 둘째인데 얘가 포를 잘 못 집습니다. 이 왼손이 짧고 오른손 엄지가 좀 기능이 안 돼서. 근데 포를 안 들고 스키를 타서 이 정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키 우리 네 식구 중에서 제일 잘 탑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 딱 가니까 아메이가 스키 강사를 딱 붙여준 거예요. 일본 사람을.
그래서 정통으로 배워가지고 너무 잘 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이제 보드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1년 내년에 오면 우리 보드 정상 가겠다 그랬는데 없어졌습니다. 원전이 터져가지고. 저기 마리나 베이 저 위에 가면 여기가 수영장입니다. 여기 수영장. 여기 갔다 오신 겁니다. 여기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인비, 그 다음에 하와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두바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피지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드니. 시드니가 이번에 두 번째인데 처음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버브리지 위입니다. 근데 그때는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약간 날씨가 우중충한데 요번에 간 팀들은 아주 날씨가 좋더라고요. 하버브리지 등장했고 이게 지금 올라가는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이번에 가니까 35만 원이랍니다. 여기 이 프로그램이 35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랑카이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다이아몬드가 이제 다이아몬드 했거든요. 60주년 때 조양사엠이랑 같이 이제 A60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크로아티아 가가지고 두브리닉을 탁 보면서 전망대에서 밥 먹으면서 찍은 겁니다. 다이아몬드들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디 갔냐면은 호주 갔다 왔잖아요. 여기가 블루 마운틴입니다. 전번에 블루 마운틴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갔는데 블루 마운틴이 너무 강렬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 우리 평창동 뒤에 있는 북한산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그냥 뭐 이게 밑에서 융기된 거예요, 산이. 그러니까 뭐 뾰족하고 등산하는 게 없어. 그냥 전망대에서 쭉 보는 게 끝이야. 근데 북한산은 안 그렇거든요. 세비 걸을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를 작가가 찍어준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가면은 작가가 딱 있어서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블루마운틴에서 저 옆에 있는 세 개의 세 자매 저거잖아요. 거기서 딱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요번에 진짜로 좋았던 거는 블루마운틴을 보고 그 정상에서 식사를 주는데 스테이크를 먹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뭐 여행 다니면서 뭐 호텔에서 스테이크 먹고 많이 먹어봤잖아요. 어디에서 먹어본 것보다 여기에 가가지고 먹은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제가 고기는 별로 안 회를 좋아하는데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딱 먹는데 일단은 고기가 촉촉해. 네.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딱 부드러워. 그 옆 테이블에 없어가지고 옆 테이블 거 갖다가 2접시 먹었습니다. 2접시. 네, 그래서 블루마운틴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수입의 속성은 애용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요 어떻게 된다? 수입의 속성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가능하고 불황이 없고 국제적이고 인세 수입이고. 그래서 사업의 특성은 자본, 시간구애, 능력, 학력, 사무실, 직원, 리스크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데 뭐를 거쳐야 되냐면 여기서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변화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내가 치유가 돼야 되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술을 좀 끊어야 되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운 마음을 좀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거쳐야지만 뭐가 된다?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나 아멘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똑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우리가 스스로 내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지려면 중요한 건 뭐다? 내가 나를 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예. 네트워크 시스템이 커가는 거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 내 인생의 5년 후. 이제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 전, 5년 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구를 선택했냐는 얘기죠. 그 도구에 의해서 현자가 결정이 나는데 지금 2023년 12월에 여러분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지 않죠. 그거는 뭐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2018년도에 선택한 도구에 의해서 현자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과거의 어떤 도구에 의해서 잘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미래는 2018년도 어떨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중요한 건 어떤 도구를 선택하느냐에 5년 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게 내 인생의 5년 후에 책 한 권을 띈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있으면 또 바뀔 겁니다. 2024년도입니다. 2024년도. 시간은 계속 지나가고 있거든요. 몇 년째 제가 이 마지막 장표를 쓰고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떠한 도구에 내가 집중하느냐, 그 다음에 그 도구에 집중을 하면서 내가 많이 변하느냐. 키입니다, 키. 그게 성공의 조건입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내가 그 집중한 거에서 얼마만큼 순응하면서 변화하느냐, 그러면 내가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아메이 60주년 때 그 두 분의 2세 창업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아메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명한 거는 아메이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기회인 건 확실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회를 잡고 내가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거는 그 다음에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기회는 분명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아메이를 얘기를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나아. 그쵸?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들하고 틀려서 여기까지 와 계신 것도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단계 성장해야 되고 한 단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의 내가 할 게 무언가,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건가, 내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 나 스스로 아무리 그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힘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 수 있었는데, 했었어야 했는데, 해야만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왜? 여러분들은 다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한테는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